자, 이어서 채권 플로우 넘어가 보겠습니다. KB증권의 임재균 수석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KB증권 임재균입니다. 네, 이번 주에 또 CPI가 굉장히 핫한 그런 또 경제 지표로서 떠올랐었고 채권 시장도 영향을 받은 이후에 또 간밤에는 살짝은 좀 잠잠해지는 모습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1월에 이 CPI와 관련해서 급등락을 좀 증시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정리를 해본다면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네, 뭐 한 줄로 요약을 하면은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과도했고 이 부분이 흡수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됐습니다. 사실 연준의 두 가지 목표, 통화 정책 목표가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이라는 점에서 이제 지난번에 고용 그리고 이번에 이제 물가가 엄청나게 중요한 금리를 인하하는 데 중요한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물가는 1월 물가는 전년 대비 3.1% 상승을 했습니다. 2021년 3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을 했지만은 시장은 2.9%대 상승을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치면은 시장의 예상보다도 높게 나왔던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핵심 소비자 물가, 연준에서 더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핵심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에도 3.9% 상승을 하면서 시장 예상치의 3.4%를 상회를 했습니다. 예상보다 물가의 둔화 속도가 더딘 것들이 확인이 되자 시장에서는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가 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1월 FOMC가 끝나고 3월 금리 인하는 아니겠구나. 그리고 나서 1월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고 5월이 아니겠구나. 그럼 6월에 인하를 하겠지라는 생각들이 많았었는데 1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까지 발표가 되면서 상반기에 인하를 못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인하폭 자체도 기존 6번 혹은 그 이상에서 지금 4차례까지 줄어드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가가 발표가 되고 나서 미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이제 급등을 한 상황이고 주식 가격은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채 금리 같은 경우가 이제 짧은 만기 2년, 3년 같은 경우는 거의 20bp, 단일에만 20bp 가량 상승을 했고, 10년물 같은 경우도 10bp 가량 상승을 하면서 굉장히 조금 강하게 반응을 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다만 이게 조금 주식과 채권에 좀 상반된 움직임들이 좀 포착이 됐습니다. 사실 이제 물가가 발표가 되고 나서 금리가 상승을 하고 결국은 금리가 상승을 했다는 거는 채권 가격이 약세를 보였다는 건데 장이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미국 장이 끝날 때까지 채권 금리는 계속 상승을 하면서 채권 가격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미국 주식 S&P라던가 나스닥 바로 같은 경우는 물가가 발표가 되고 나서 급락을 한 이후에 이제 장 막판 한 2시간 전부터 해가지고 조금 이제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하락폭을 조금 축소를 했습니다. 왜 그런지 살펴보면은 결국에는 미국의 물가가 상승한 이유가 서비스 부분 때문이거든요. 서비스 부분 때문인 건데 결국에는 미국의 고용 지표가 견고하다. 그리고 서비스 부분, 그 고용 지표를 기반으로 해서 서비스 부분이 버티다 보니까는 경기 상황이 나쁜 것들은 아니구나. 결국에는 주식 관점에서 봤을 때 금리가 올라가는 것들은 분명히 부정적이지만은 경기 둔화세가 나타나지 않고 계속해서 경기가 버티는 점들을 주식에 만약 나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주식 가격이 장중에 조금 반등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 경기가 잡혀가는 과정에서 등락은 있을 수가 있는데 지수가 워낙에 좀 세게 움직여가지고 눈에 더 띄었던 것 같기도 해요. 자, 그러면 앞서서도 이제 서프라이즈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등락은 있을 수 있지만 서프라이즈는 왜 났는지 이 원인을 알고 가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네, 결국에는 물가가 서프라이즈가 난 이유가 핵심 소비자 물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는 주거 비용입니다. 주거 비용이 이제 물가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 중반 정도로 이제 거의 3분의 1 이상이 주거 비용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주거 비용 같은 경우가 전월 대비 0.6%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전년 말고 전월로 봐서 0.6% 상승을 했고, 물가 전체로 보면은 이게, 주거비용, 물가의 3분의 1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용이 1월 물가의 3분의 2 이상을 기여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의 주택가격 같은 경우가 사실은 금리가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하반기에 이제 한 6개월, 7개월 정도 하락한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점들이 사실 이제 물가의 주거비용의 시차, 약 1개월 내외 정도의 시차를 두고 계속해서 부담을 갖고 있는 상황인 거고, 이거와 함께, 주거대의 서비스 부분도 부담입니다. 주거대의 서비스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은 수요를 보여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전월에 0.7% 증가를 했고요. 특히 이제 메디케어 서비스 같은 경우가 0.7% 증가하면서 향후에 미국의 물가 둔화세가 굉장히 좀 더디게 할 수 있는 점들이 확인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관련해서 핵심 지표에서 주택이 문제였다. 자, 이러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추가적으로 궁금한 것이 오늘 또 이 생산자 물가 지표가 예정되어 있고 또 이렇게 CPI가 나오고 생산자 물가 지표가 나오게 되면 이 두 개로 약간 그 PC라든지 이제 개인 소비 지출까지도 예측이 좀 어느 정도 가능할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생산자 물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일단은 화요일에 확인을 한 거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이고요. 소비자 물가와 오늘 밤에 발표되는 생산자 물가가 같이 써가지고 연준에서 더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PC 물가 지수가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이제 발표가 되는 상황인데 일단은 1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의 급등에도 불구하고 약간 뭐랄까요, 시장에서 그래도 괜찮다, 연준의 금리 인하는 여전히 가능하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이제 물가와 소비자 물가와 PC 물가에서 차지의 비중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거 비용 같은 경우가 소비자 물가에 차지하는 비중이 30% 중반이라고 했는데 PC 같은 경우는 1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절반이 안 되는 거죠, 물가에 비해서. 그거와 함께 물가를 크게 끌어올리는 요인이 메디케어 서비스 부분인 건데, 이 메디케어 서비스 같은 경우는 소비자 물가와 그다음에 생산자 물가, 오늘 밤에 발표되는 품목들 같이 이용해서 PC 물가 지수를 산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오늘 생산자 물가가 시장의 예상보다 조금 더 강하게 높게 나오게 된다면은 사실은 연준의 금리 인하 경로에 대해서 완전히 시장이 조금 다시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이제 금리 인하 폭이 사실은 이제 6차례 인하까지도 시장이 바라봤었지만은 최근에 지표가 견고한 모습을 보이면서 4차례까지 축소가 된 상황입니다. 연준에서 올해 3차례 인하를 생각을 한 상황을 고려를 하면은 이제 아직까지는 조금 더 시장의 금리 인하 기정은 후퇴될 여력이 남아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금리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CPI 결과에 따라서 좀 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저희는 미국채 금리의 상단 기준으로는 4.5%, 지금 이제 전일에 소액 판매가 다소 부진하면서 4.2%까지 조금 내려온 상황인데, 오늘 PPI가 잘 나와서 좀 금리가 더 올라가더라도 상단 기준으로 4.5%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상단은 4.5%지만은 사실 이제 매매 관점에서 봤을 때는 4.3%를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조금 분할 매수를 적극적으로 대응할 만한 레벨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4.3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조금 매수적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게 적절한 전략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앞으로에 나올 경제 지표까지 전망을 해주셨고 2월에 대한 시장 분위기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내용 잘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채권 플로우는요, KB증권의 임재균 수석 연구원이었습니다.